외환 수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단 외환 수합이라고 하면요, 거래 당사자가 근일물 거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원일물 거래는 방향을 바꿔서 또 한번 하는 겁니다. 이제 외환이 관련돼서 내가 매입을 했으면 근일물로, 나중에는 매도를 해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거래가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외환 수합 거래인데, 그 거래 근일물과 원일물 사이의 간격이, 근일물은 현물 환으로 만약에 매입을 했으면, 원일물은 3일이 지난 선물 환으로 방향을 바꿔서 매도를 하는 그런 식의 거래가 있을 수 있고, 또 선물 환으로, 즉 지금 당장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후에 내가 100만 달러를 산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내가 100만 달러를 판다는 식의 선물환 거래를 방향을 바꿔서 할 수가 있고, 또 현물환으로도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를 매입을 하고 내일 모레 100만 달러를 매도를 한다. 그러면 현물환이 3일 이내니까 방향을 바꿔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의 거래가 외환 수합 거래다. 외환 수합 거래에 있어서 매입 매도의 기준은 원일물 기준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일물을 매도하고 원일물을 매입하는, 그러니까 근일물은 달러를 내가 매도를 했지만 원일물은 나중에 하는 거래를 방향을 바꿔서 100만 달러를 매입을 했다면 이건 외환 수합 매입이에요. 반대로 외환 수합 매도라고 하면 이건 원일물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일물은 사고 원일물은 파는 거래예요. 그래서 그거를 buy and sell 수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A은행과 B은행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A은행과 B은행이 있는데, 현물 환율은 1200원, 1개월 선물 환율은 1203원이라고 그러고, 100만 달러를 내가 지금 현물환은 매도하고 선물환은 매입하는 외환 수합 거래를 했다. 그러면 원일물 기준이니까 이건 외환 수합을 매입한 거죠. 자, 그러면 A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현물환은 지금 당장은 100만 달러를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네요. 매도를 하고 준 거죠. 그 대가로 현물 환율에 해당하는 달러당 1200원,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줬으니까 12억을 내가 지금 받는 겁니다. 요게 지금 일어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2 영업일,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내일 모레 이런 거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후에 제2 영업일 기준으로 한 달 후에 반대 매매를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100만 달러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달 후 거래니까 선물 환율이 적용이 돼야죠. 달러당 1203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억 300만 원을 주고, 오케이?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달러를 담보로 원화를 빌린 거와 비슷한 지금 거래죠. 그리고 그 12억을 달러 담보로 빌린 다음에 한 달 후에 거기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주는 그런 식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외환 수합 매입을 한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자, 그러면 이런 거래를 왜 하느냐? 일단은 자금 조달의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화 자금에 여유가 있어. 그런데 조금 전에 얘처럼 지금 원화 자금이 좀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달러를 주고 현물환으로 원화자금을 빌린 다음에 한 달 후에 조금 이자 쳐가지고 원화자금을 갚는 그 반대의 거래도 가능하죠. 또한 이런 식의 외환 스왑은 외화 자금의 흐름을 일치시키거나 또는 결제일을 연상 단축시킴으로써 환 리스크를 당연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환 스왑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기업 같은 경우에 조금 이런 식으로 외환 스왑을 활용하면 조금 더 용이하게 리스크 헤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배울 텐데요. 이 외환 스왑 거래가 스왑 레이트와 스왑 레이트라는 것은 선도 환율 빼기 현물 환율 나누기 현물 환율 요겁니다. 이 스왑 레이트가 그 이자율 평가 등식에 따르면 국내 금리와 해외 금리의 차이랑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르다. 그러면 이제 재정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연장을 시키면 이제 투기적인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자, 거래 구조가 은행 간 스왑 시장의 경우 현물환, 선물환 거래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가격 표시는 선물환이 그런 것처럼 스왑 포인트로 호가를 해요. 스왑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죠? 선물 환율 빼기 현물 환율 그 차이가 스왑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선물 환율이랑 굉장히 유사한 건데 거래가 체결되면 직전 체결된 현물 환율을 기준으로 선물 환율을 산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직전 현물 환율이 1180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딜러가 FX 1 month 275, 280이라는 외환 스왑 주문을 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1180이라는 현물 환율이 기준으로 깔리고 그거 플러스 275는 2.75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82.75원의 외환 스왑을 매입하고, 즉 이 원월물 기준이니까 근월물은 팔고 원월물은 산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1180원 그 현물 환율에다가 요 280의 의미는 2.8원을 가산한 1182.8원에 외환 스왑을 매도하겠다 하는 의미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외환 스왑 그 종류를 보면은 오버나이트 거래도 있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래입니다. ON 쓰는데 이 오버나이트 거래라는 얘기예요. 투모로우 넥스트. 그래서 그러니까 오버나이트 거래면은 이게 현물환 거래겠죠. 지금 당장 필요한 달러를 내가 매입을 했다. 그러면 내일 100만 불을 매입을 했으면 오늘 내일 100만 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루짜리 거래가 일어나고, 이건 이틀짜리 거래고, 이건 3일짜리 거래입니다. 스팟 넥스트는. 그리고 일주일, 월, 년 단위로 뭐 한 달 후 그러면은 지금 내가 100만 불 사면 한 달 후에 팔고, 이런 식의 거래가 이제 표준 결제일 방식이고, 비표준 결제일 방식도 가능한데 이 하루짜리 단기물 외환 스왑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대고객, 요거는 이제 프로들의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고, 은행 간 시장. 대고객 시장에서는 외환 스왑 거래가
당사자들이 정하기 따름이에요. 우리나라 외국환 은행, 우리나라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외국환을 다 취급하기 때문에 외국환 은행입니다. 외환 수합 거래량이 2005년에는 64.7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94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외환 매매에서 이 외환 수합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인데, 이거 조금 옛날 자료긴 한데요. 2010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평균이 44.3인데 우리나라는 41.9로 되어 있죠. 2010년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외환 거래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환 수합 거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외환 매매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가 바로 외환 수합 거래다. 이 외환 수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자율 평가 등식이거든요. 근데 요 왼편에 있는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2를 등식 오른편으로 남겨서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오른편에, 등식 오른편에 있는 바로 요거 선도 환율과 현물 환율 차이를 현물 환율로 나누는 게 바로, 나눈 그 값이 스왑 레이시예요. 이걸 선물 환율 그랬지만 뭐 선물 환율, 선도 환율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선물 환율 또는 선도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 나누기 현물 환율, 요게 스왑 레이시고, 그거는 이자율 평가 등식이 맞다면 양국의 금리 차이랑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게 이런 상황이 좀 오랫동안 연출이 되죠.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볼게요. 만약에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국내 금융기관은 당장 달러가 필요하니까 현물환을 매입하고 선물환을 매도하는 수합, 그러니까 외환 수합을 매도하는 그런 식의 수합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물환을 통해서 살려는 게 많아지니까 이 달러를 이 현물환율 가격이 오르고, 선물환은 매도하니까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요 등식의 오른편에 있는 값에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이 작아져요. 수합 레이트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니까 이게 등식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얘기는 스왑 레이트가 내외 금리 차를 하회하는 건데, 그러면 외화 사정이 지금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반대의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반대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2010년도부터 15년 기준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스왑 레이트이 금리 차이, 여기 지금 리보 기준으로 지금 비교를 했는데, 그 3개월짜리 국내 금리로 이제 통한증권의 그 금리를 본 거예요. 그것과 외국 금리로 지금 리보 금리를 본 거고, 그것과 이제 그 관련된 선물 선도 환율과 그 현물 환율의 차이를 현물 환율로 나눴는데, 그게 이제 빨간 선으로 나타난 스왑 레이트이고, 물론 스왑 레이트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2014년까지 15년에 이렇게 조금 하락하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외 금리 차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떨어져서 스왑 레이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러면 재정 거래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그 거래 비용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입 기업들이 선물환을 좀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편인데, 수입 기업들은 선물환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해지 용도로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입 기업들은 이제 정유사 같은 경우에 그 정유 가격을 소비자한테 이렇게 쉽게 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내외 금리 차보다는 스왑 레이트이 이렇게 조금 낮게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발행 비용, 거래 비용을 감안할 때 이게 아비트라지 트레이드를 해서 이익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차인지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더 벌어지면 이제 아비트라지 거래가 가능하겠죠. 하여튼 외환 수합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